네, 안녕하세요. 조현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컨설팅 없이 수시 원서 쓰기 입문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초반에는 이제 입시 원서 쓰기 방향 잡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요 다음에는 논술 그 유형별 그리고 대학별 특징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 순서에는 교과하고 종합과 관련해서 원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다 이행을 하신다면 2025 원서 쓰는 거와 관련해서는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은 결과와 정보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순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수시 그 지원 방향 잡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교과와 종합과 그리고 논술 지원 비중 이 세 가지 중에서 수시에 그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방향 잡기에서는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원 대학 라인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내신 등급별로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상향, 적정, 안정으로 위험을 분산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지원 방향 잡기 전에 준비 사항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작성은 학생과 학부모님 스스로 좀 선택을 해야 주도적으로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따라서 좋은 선택을 하시려면 이 준비 사항이 반드시 전제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수 고려 여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수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안정까지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 카드의 사용 방향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수 고려 여부 이거를 우선 고민을 좀 하고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판단을 좀 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수 영사 이거 이제 내신 말하는 겁니다. 교과 평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나이스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과나 종합을 써야 되시는 분들께서는 그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가면 학교별 특징별로 다 내신 산출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내신 등급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막연한 지원 상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6월 학형 등급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성적표는 7월에 배포가 되지만 그래도 가채점 결과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까요.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는 6번 모두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수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고3 학생들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경험치의 부족이잖아요. 근데 그 경험치의 부족은 원서를 직접 써보는 경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꼭 보낼 거든 아니든 어쨌든 원서는 6개 다 써가지고 그것에 이제 체험을 직접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 기본적으로 적정을 쓴다라고 하면 그거는 교과 전형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 상향 전형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하신 상태에서 오늘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시 원서 작성은 요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2024 입시 결과이고요. 근데 물론 저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변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2025 모집 요강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의 6월 학평 결과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요런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과 등급별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을 교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 교과 안에서 교과와 종합과 논술을 몇 장 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논술을 쓴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교과를 쓴다고 한다면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가야 혼동이 없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향 잡기에서 중요한 건 내신 기준입니다. 여기 지금 봐주시면 교과 성적 1등급에서 2등급까지의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 6순위 그리고 합격한 학교 6순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요.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내신 1.25나 내신 1.5까지 해당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음영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한 거죠. 그리고 1.5에서 2.0까지 해당되는 데 합격에 보면은 교과와 종합이 그래도 조금 더 섞여져 있죠. 그래서 이 표 보는 방법은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저 위에 지원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지원한 순위가 나와 있는 거고요. 합격은 그렇게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어느 학교를 제일 많이 합격했는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원과 합격의 차이가 조금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교과 1.5까지면 사실 문과 학생들은 전교권이에요. 문과 학생들은 거의 전교 1등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영고, 서성한 여기를 교과와 종합 중에서 본인이 맞출 수 있는 최저와 그리고 생기부 서류 상황에 맞춰서 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인 교과 지원 방향과 그리고 종합 전형 어디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4부에 우리 김준석 센터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다 정리를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수시 콘서트의 첫 포문을 여는 저는 방향성 잡기를 우선 말씀드리려고 등급대별로 어느 카드를 몇 장 써야 되냐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교과 1.5까지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전형으로 6개 카드를 다 쓰셔야 됩니다. 1.5까지는 논술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1.5에서 2.0까지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1.5에서 2.0까지는 이제 보시면 고려대나 서강대나 성대나 이대 그리고 중경외시 요 정도 선이 교과와 종합을 쓸 수 있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교과는 상위권 학교에 수능 최저 평균이 3합7 정도 선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입결보다는 컷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최저가 없었던 학교가 생긴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성대, 한양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1.5에서 2.0 요 정도 사이까지는 교과와 종합을 가지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1.5까지는 논술을 쓸 필요가 없지만 1.5에서 2.0 사이 중에서는 2.0에 가까워질수록 논술을 그래도 한 두 장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과나 종합으로 써야 되는 학교보다 논술로 쓸 수 있는 학교가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에 가까워지는 학생들 중에서 4합 8을 맞췄다. 이러면 이게 고대 논술 최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대를 써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이면 교과나 종합으로는 고대를 쓸 수 없지만 논술로는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4합 8까지 맞췄다고 하면 성대랑 그리고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한양대 인터칼리지 입문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에 가까워진 상위권 학생들 내신 기준으로 그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 최저 조건에 따라서 논술도 한 2장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제 요거를 좀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기부터 이제 조금 더 몰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과 2.0에서 2.5 사이 여기 그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들에서 보시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2.0에서 2.5 국영수사 평균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제 교과로는 건동홍수 국승세 잘하면 이제 뭐 성신여대 인기학과 정도까지 요 정도 교과 합격 라인들이 형성되는 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교과보다 종합은 정성적인 평가의 여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같은 내신 등급대라고 하더라도 종합인 경우에는 조금 더 합격 라인이 더 높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종합인 경우에는 고대, 이대, 건대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 조건과 그다음에 생기부 상황을 고려해서요. 그래서 2.0에서 2.5까지는 교과와 종합으로 적정과 소신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학평에서 2합사 이내로 받은 그런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 경우에는 논술도 써보는 게 좋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은 저 안에 들면 건동홍수 국숭새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생기부로 종합까지 쓰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종합을 쓸 정도의 카드 장수에 논술로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등급대에서도 여전히 2장 정도는 이제 논술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2.5에서 3.0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인서울 컷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보시면 국숭새, 광명상가, 그다음에 성신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그리고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이런 학교들을 교과나 종합으로 쓸 수 있는 내신 점수대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인 경우에는 논술을 사용하는 카드의 장수가 3장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점수대이죠. 그래서 교과보다 모의고사 등급이 훨씬 더 높은 특목고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인문계 그냥 일반 고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모의고사하고 내신하고의 격차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 즉 6월 학평에서 2합 5 이상 되는 학생들, 2합 5 이내로 들어오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이제 3개 이상의 논술로 상향 카드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2개합 5면 건대, 경희대, 동대, 숙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2.5에서 3.0이면은 교과나 종합으로 지금 말씀드린 학교들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저 조건을 맞추는 여부에 따라서 논술을 3장 이상 상향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좀 잡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문과 학생들인 경우에는. 여기 봐주시면 교과 3.0에서 3.5까지 정도다라고 하면 사실 교과로 인서울을 쓸 수 있는 학교는 한성대 제외하고는 사실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3.5를 넘어서게 되면 교과로 쓰기는 어려워요. 요 정도 때 되는 학생들은 제가 한성대 외에는 수도권 중심이라고 썼는데 저기서 말하는 수도권이라고 하면 뭐 수원대라든지 아니면은 인천대라든지 이런 학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학교들 교과로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은 교과보다 조금 더 라인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종합으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기부 상황에 따라서 광명상가나 아니면 서울여대 아니면 경기대 등 우리가 이제 흔히 인서울 컷에 해당된다고 하는 학교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생기부 상황이 뒷받침돼 줘야 하는 거고요. 그래도 3.0에서 3.5 요 정도 점수대는 그 특목고 학생들하고 생기부 가지고 경쟁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생기부가 대단하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서울 하는 거를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3.5를 넘어서면 저는 사실상 육론수를 좀 권하는 점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목고 말고 인문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3.5를 넘어서고 4.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교과로는 한성대 말고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36대나 가천대도 쉽진 않아요. 교과로는. 국영수사 평점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요 점수대는 논술이 주요한 등급대, 주요한 전형이 되는 등급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도는 사실 강원대라든지 아니면 공주대라든지 요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경기대, 가천대, 공주대, 강원대 여기 학종이 가장 많이 합격한 학생들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정도 점수대에서는 논술이 매우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 4.0은 뭐 다른 말 필요 없죠. 완전 여긴 육론수를 해야 되는 점수대입니다. 4.0을 넘어서게 되면 사실 교과 전형으로 강원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과나 종합으로는 어렵고요. 물론 특목 자사고인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인서울 컷 여대까지 쓰려고 하는 경향성은 조금 낮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 있는 외고라고 하더라도 4.0 정도 되면 사실 서울여대도 안정적으로 합격한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학과도 언어학과 쪽으로 조금 제한적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4.0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수시 6개 카드를 논술 전형으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가지고 상향, 적정, 안정을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논술로 상향, 적정, 안정이 어느 학교가 좋을까는 이따가 이제 요거 이후에 있는 논술 전형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큰 방향성 잡기를 먼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특목 자서고는 학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크니까 주거지는 이쪽이지만 그 학교는 또 다른 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4.0으로도 서울 중상위권 이상이 가능하니까 그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희 논술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육론술에 대해서 4.0을 넘어서면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신과 상관없이 이렇게 최저 조건을 맞추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2월부터 계속 2025에 대한 입시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왔었는데 그때와 달라진 점은 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한양대 인터칼리지입니다. 전형 계획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정부가 무전공을 확대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을 2025부터 바로 반영한 결과인데요. 한양대가 가장 파격적으로 반영을 했죠. 원래 한양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최저 없는 상위권 학교였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했고 사실 악명이 높았죠. 100대 1 가까이 됐었으니까. 근데 한양대 인터칼리지 인문 쪽으로 뽑는 것은 3합 7입니다. 그래서 서강대하고 비슷한 라인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인문이라고 하긴 했지만 인터칼리지의 이 무전공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공대까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국문 논술 하나, 그 다음에 인문 수리 논술 하나가 들어갑니다. 근데 물론 자연계 수리 논술 일색으로 되어 있는 한양대 인터칼리지 자연으로 뽑는 것보다는 훨씬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한양대의 인문의 그 인문 수리의 수준이 인문 수리가 들어가는 논술 중에서는 제일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학이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상 받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기 어려운 전형이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저 조건들 중에서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한양대 인터칼리지가 앞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전형 계획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는 것만 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논술은 최저가 없는 데부터 최저가 아주 높은 고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학생에게 맞는 위치에서 맞춤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3.5 이상, 4.0 이상에서는 논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고대는 고대 경영은 4개 합 오잖아요. 최저 맞추면 뭐 거의 합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 정시로도 4합5 정도 되면 고대를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를 쓴다는 건 실제 경쟁률이 5대 1 이내, 뭐 심하면 3대 1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과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제 논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저를 좀 높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고대 경영을 논술로 써보는 건 필수적이고요. 고대 경영이 아니더라도 일반 같은 경우에 4합 8이면 11% 정도입니다. 근데 11%도 정시로는 절대 고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저것도 좀 고려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내신 등급대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대별로 교과와 종합과 논술을 몇 장 써야 되는가 위주로 좀 방향을 잡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를 마지노선으로 잡아야 될까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작년 정시 입시 결과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합격자 분포라고 되어 있는 데에 저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4%까지가 상위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11%까지가 상위 2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23% 정도까지가 상위 3등급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광명상가 그다음에 서울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여기 라인이 지금 21% 정도 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평균 3등급 정도 되면 인서울 컷 여대까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로.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수시를 어디까지 써야 될지 조금 가늠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는 4.0 이상 넘어가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수시에서 논술은 상향 전형이기 때문에 논술로 어디까지 쓰는 게 적정할까를 좀 가늠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논술로 상향, 안정, 적정을 다 쓰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써야 흔히 학생들이 얘기하는 잡혀간다에서 넘어갈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려면 정시 컷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한서3이라고 돼 있는 게 이제 한성대 그다음에 뭐 삼육대 서경대 정도의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3333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정시로 인서울이 어렵죠. 근데 이제 인문 학생들이 수학이 3이 나올 리가 없거든요. 여기 컷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래서 보통은 수학이 4고 국어가 3이고 영어가 2고 그다음에 탐구가 2, 요 정도 되는 학생들, 3, 4, 2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인서울 컷 정시로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에서. 그런데 이제 요 정도 선이 동덕여대 언어학과 중에 조금 비인기 학과 정도의 합격 컷 추합까지 기다렸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6월 학평 결과하고 연동해서 했을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을까 조금 감이 잡히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3월 학평과 수능과의 상관성, 6월 학평과 수능과의 상관성, 굉장히 많은 기관들에서 계속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동의되는 기관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그 중등진학연구소라고 이제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른 건데요. 6월 학평하고 수능의 점수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보시면 여기 지금 상위권이라고 돼 있는 게 백분율 평균 90%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내외니까 평균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수능 때 하락하는 학생들이 83.8%예요. 네, 이게 이제 교육부 산하 자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위권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가 지금 21% 정도 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20% 선. 여기가 이제 2, 3등급에 걸려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수능에 하락한 학생들이 71%. 그리고 여기가 이제 3, 4등급 때 해당되는 학생들이 약 6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고려해서 정시로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걸 인지하시고 무조건 고3이라면 수시 6개 카드를 어떻게든 활용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굉장히 당부해서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당연히도 정시가 단지 그냥 N수생들과의 싸움에서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수학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2024 입시 결과를 보여드렸던 것과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이제 작년 그 수능 정시에서 반영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인문이라고 해도 수학 반영 비율이 100% 중에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대부분 다 3, 40%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올해는 선택 과목 폐지가 적용이 되는 데다가 이제 그 선택 과목 폐지를 의식해서 이건 2024 내용인데요. 의식해서 수학에 대해서 그 가점을 부과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서강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훨씬 더 심하고요. 그래서 수학의 반영률이 전체 국수 영탐 순서대로 봤을 때 40% 이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실질 반영률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문과 학생들이 정시로 무언가를 해본다는 게 사실상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이건 2024 기준이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고려해봐야겠죠. 반수생 비중. 이거는 이제 2024 입시에서는 35.3%인데 아시잖아요. 올해는 의대 정원 이슈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저기보다 더 늘 것입니다. 그리고 무전공 확대도 있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에게는 공대나 컴공 같은 거 요런 데 가고 싶은데 못 썼던 학생들이 다시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문과 학생들한테는 무전공 확대가 크게 그렇게 이점이 되진 않는데요. 이과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 더 많이 N수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고요. 그래서 35.3% 이상 N수생이 들어올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회 할 때마다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요. 모 의원실에서 발표했던 정시 합격자들 중에서 N수생 비율입니다. 근데 여기는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비슷한 자료를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고대 발표 자료가 너무 알아보기 좋게 표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걸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일반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서 재수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이세요? 네. 이게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N수생과 특목고 학생들이 월등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문과 학생이라면 수시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대별로, 교과 내신 등급대별로 수시 6장의 카드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올해 이제 3.5 이상이나 4.0 넘어가는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논술 전형의 확대나 아니면 논술 비중이 올린 대학에 대한 인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상위권 학교에서는 물론 당연히 고대가 가장 이슈가 되겠지만 인서울권 학교에서는 상명대도 있고 신한대도 있고 을지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된 좋은 과들도 많이 있어서 경쟁률이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논술 비중을 올린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한 10개 정도의 학교들이 논술 100이나 혹은 논술 비중을 훨씬 더 높이고 교과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좀 빠르게 방향성을 등급대별로 나눠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님이 직접 수시 6개 카드의 지원 전형과 대학과 학과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담당 강사나 아니면 교사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정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교사가 지시를 해줄 거라고 생각해선 절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반영해가지고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5학년도 모집 요강, 작년 입시 결과, 9월 가채점 결과 모두 고려해서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9월 시험은 9월 첫째 주에 보고 그리고 원서 접수는 9월 둘째 주에 시작되니까 성적표 확인할 새 없이 바로 원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학평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방향성 잡기 안에서 이제 9월에 올라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플랜 B, C를 생각을 해서 입시 방향성을 잡고 계셔야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상향, 적정, 안정으로 구분해서 원서를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시로는 안정이 안정이지만 수시로는 안정이 안정이 아닙니다. 정시로 봤을 때 수시에서의 안정은 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시 안에서 상향과 적정, 안정을 구분해서 원서를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제가 아까 재수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재수를 고려하든 안 하든 마지노선 학교를 정하고 지원 방향을 고민해서 6개 카드를 넣어서 합부를 결정한 어떤 경험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것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 거. 보이시죠? 네. 원서가 목표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서 작성을 할 때는 엄청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상의를 하고 하는데 막상 원서를 딱 넣고 나면 공부도 손을 놔요.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되죠. 원서 접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가 절대 목표가 아니고요. 원서로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 집중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요것들을 좀 명심하시고 오늘 이후의 내용들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30분 동안 등급대별로 어떻게 상향이랑 적정과 안정과 교과와 종합과 논술을 써야 될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이한기 선생님 그리고 그다음에 이지영 선생님이 이렇게 논술 활용 방법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김준석 센터장님께서 교과랑 종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거를 좀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원서 작성을 좀 확정하고 우리 아이들이 확정된 학교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가정에서도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